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3일 연속 하락했는데 4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2.6%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다우지수도 2% 68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월요일 고점 대비해가지고 1,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지지선인 20일 이평선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간 상승장 전체 추세의 지지선인 5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아직 27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이탈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이게 연준 총재들은 일시적이다. 파월 의장도 지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발언은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이제 일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늘 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덧붙여진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지금 58%를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게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더 확산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연준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지표의 월간 흐름에 집중하면서 좀 그런 우려들을 좀 확대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지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를 모두 크게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간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예상치 3.6%보다 상승해가지고 4.2%로 빠르게 급등을 했죠. 이게 2008년도 9월 금융위기 시즌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고 월간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0.8%나 급등을 하게 됐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고도 근원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달에 2.2%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3%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월간으로 0.2% 상승을 기대했지만 0.9%나 급등을 했고요. 중고차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슈가 좀 커졌던 거고요. 휘발유 가격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량은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죠. 42만 배럴 줄었고요. 그리고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37만 배럴 상승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사이버 공격이 있어가지고 공급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시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뉴욕시티 기준으로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넘어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중인데 이런 현상은 뭐 뉴욕 주나 주변 지역 전체적으로 다 유사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여름 시즌 그 수요 시즌을 앞두고 공급 부족 징후가 좀 증가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장중에 유가가 2%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조금 되돌리면서 0.8% 마감하는 것으로 그치긴 했는데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락 기조가 꽤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장비 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60여 개에 달하는 60여 개 이상의 그런 섹터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합을 비롯해가지고 뭐 3개 산업만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6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장비 쪽에서 조금 에너지 쪽에서 그래도 장비 산업이 버텨주다 보니까 조금 버티는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들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 내구재 산업이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산업들이 마이너스 4%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4.3%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게 다시 또 1.7%를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1.6950까지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구글이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닷컴과 애플, 넷플릭스가 2%대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팔 같은 주요 기술주들도 마이너스 3%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4.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교통안전국에서 미국 이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자동차 반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5월 5일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한 단전조사를 개시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까지 각종 충돌 사고들이 여러 건 많이 있었는데 28건에 대해서 지금 특별 조사를 받았죠. 근데 그 중에 24건. 4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난 4월 14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3월 8일 이후 처음으로 $60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윅스닷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혼자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약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용자 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3배 이상 또 확대가 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17%나 급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내일 나올 고용 지표도 주목해 봐야겠네요. 네, 지금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 후에도 대형 기술주들이 좀 회복을 못하고 하락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만 건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에 지금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지난 고용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 자발적으로 재취업, 즉 일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늦추면서 실업수당만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지금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물가지수가 또 나오는데 4월달 생산자 물가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소비자 관련된 물가를 예상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이슈가 될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는 결국 기업 실적 악화에 또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0.3%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4개월 연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월트 디즈니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한 220여 개 기업 정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주당 순이익이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동안 발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35센트 정도 주당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10 이상 주당 순손실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1 15센트 정도의 순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